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17분 정도 지연이 됐으니 오늘 그 종료 시간은 10시 1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우상 교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호주 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웨비나를 사회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FMC 전직 영방의원협회와 함께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ALC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로 조선일보가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는 사단법인 김창준 전경 아카데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관계, 그리고 대중관계 역할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의 동맹관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귀빈 여러분, 연사분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전미연방 하원 의원이신 김창준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미국 시청자 여러분. 네, 제 이름은 김창준입니다. 네, 전 예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전미연방 하원 의원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LC가 주최하는 웨비나에 두 번째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돈 본커 의원님. 예전에 만나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미연방 상원의원이신 전 밥 카스텐 의원님,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의원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는 김우상 교수님을 사회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과 동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좋은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준 의원님. 네,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저희가 모신 의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본커 의원님은 전미연방 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으로 재직을 하셨고요. 약 14년간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정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PR,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도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국제 교역 정책,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 가지 현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많은 글을 기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밥 카스텐 의원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화당원으로 전미 연방 위스콘신주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1993년부터 컨설팅 회사의 대표직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캠페인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셨죠. 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창준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연방 하원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이시고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최초로 미국
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그 정치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그 사단법인 김창중 정경 아카데미의 창립자이자 그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창준 의원님께서 네, 어제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이게 이미 그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네. 그 현재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외국인들도 그 이미 한 차례 그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백신을 2회 접종한 그 국민도 26%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백신 접종을 1회 맞은 국민이 약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봉커 의원님 그리고 카스텐 의원님,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부를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그 열악한 백신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백신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미 정부가 저희에게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그 행정부가 지금 현재 백신 정책을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조언을 구해봅니다. 혹시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간략하게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그 미국과 그 한국의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황에 대해서 그 공유를 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는 백신을 그 초과 공급량을 그 전체 그 어제 그 DC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언제든지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죠. 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 제한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나 다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 1순위로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들만 이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그 문을 다 열고 그 사람들이 다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차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런 입지를 그 앞으로 그 몇 달간 전 세계와 공유를 하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 그 중에 그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든 한국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어려움을 그 동일하게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접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 가능한지,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기 위해서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카스텐 의원님. 네,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인들이 다른 그 국민들과 그 백신을 공유한다니 굉장히 좋네요. 그 미국이 한국에게도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초과량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네요. 네, 그럼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이 굉장히 그 심각한 위협을 많이 겪고 있죠. 뭐 코로나,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사이버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현재 그 중국이 전 세계에 그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외교 정책을 그 주창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시 그 민주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행정명령들을 사인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 우선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악관은 최근 그 NSS 국가안보지침 2021년 그 가이드라인을 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이랬을 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렇게 동맹국들과 그 파트너들과의 안보 문제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 기본 그 가정은 있죠. 미국과 중국 그 대중 외교 정책에 대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중국과의 관련된 관여가 네, 중국이 이제 앞으로 번영을 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이게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미국이 예전에 가졌던 이런 그 가정, 그리고 이런 믿음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는 않을까요? 그랬을 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현재 곧 조만간 그 미국에 대항할 그 금전을 가지고 자본력을 가지고 미국에 대항할 경쟁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그 여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슈들은 다 정확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과 몇 년 정도 이제 외교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10에서 15년간 살펴본 결과 전체 미국의 이러한 그 합의가 있죠. 전 세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록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수록 훨씬 더 전 세계 커뮤니티에 있어서 그 많은 힘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 조금 더 현재 그 가치, 저희가 바랬던 가치들, 그리고 전 세계가 동의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원들은 그런 그 기존의 그 공약이 잘못되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에서도 일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 세계는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랬던 대로 그렇게 되어주지 않았죠. 번영은 했지만 저희가 바랬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지금 그 보편적인 합의 내용은 모두 동의하는 바든 특히 의회에서는 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앞으로의 외교 정책 방향이 조금 더 중국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대항할 것이다. 어느 정도 그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다. 견제할 것이라는 데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지난 2, 3년간의 그 중국의 그 행태를 살펴보면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봉커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 봉커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캐스튼 의원님께서 네, 그 미국과 중국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즉 중국이 만약에 새로 그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면 또는 이미 그 돌파를 하게 된다면 특히 앞으로 그 국제적인 자본력이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추월을 하거나 추격을 한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이런 그 덫에 걸리는 것일까요?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덫에 빠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 그 벙커 위원님께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의 그 김창준 의원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현재 미국의 상황은 그 정치적으로 의원이시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이 앞으로 더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런 중국이라는 것, 중국이 미국을 더 견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 남중국해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대항을 하고 있죠. 미국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않았고요. 홍콩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죠. 홍콩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입장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혁가들과의 그 관계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그 대항적인 적대적인 그 관계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홍콩과 시위자들과 관련된 그 이슈들 때문에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대항을 한다면 그 질문은 어떻게 중국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위협적인 그 대항을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해결해야 될까를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계속해서 점점 더 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 대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그 미국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국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중국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이루고 싶어 하죠. 바로 중국몽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중국몽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헤게모니는 미국과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역량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역할을 취하는데 네, 이 덫에 걸려들기 전에 이런 그들이 원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정부,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 역시 이 위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취하는 그 행위가 그 어느 정도 지역, 그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홍콩이나 남중국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과 관련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대응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대항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대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위험이 중국이 더 많은 대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봉커 씨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봉커 의원님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봉커 의원님 그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국제적인 역량에 있어서 2050년까지 추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지위를 중국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 자살 트랩 덫에 빠질 위험이 있을까요? 그때까지? 네.
네, 저희 그 50에서 60년간 저희는 그 러시아와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실 이제 더 이상의 그 위협은 아니죠. 그 위협과 핵 위협을 차치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이 그 중국과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인 것이나 이제 기술적이나 뭐 이제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굉장히 수년 동안 저희는 그 글로벌 강국이었습니다. 글로벌의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그 미국의 리더십을 그 기대해 왔고 저희가 그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오늘날 그 중국이 미국을 그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그 핵만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그 역량을 그 취득을 하고 네, 그 어느 정도 위협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말이죠.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 카스텐 의원님, 그 방금 본커 위원님의 말씀에 그 동의하시나요? 이제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 역할이 아직까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바는 그 추세입니다. 그 현재 양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중국에 대한 추세입니다. 네,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미국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과 같은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뭐 275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대응을 바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행정부에서는 너무 과한 미국 독자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저희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뭐 나토나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는 저희와 가까운 그 우방 국가들과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그 이웃 국가들과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저희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펼칠 외교 정책은 어떻게 다를지, 법률은 어떻게 다를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저희는 도움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전 행정부의 리더십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안보위원회 등이라든지 그 전 행정부가 다른 그 변화를 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서부 유럽 국가들, 뭐 캐나다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입지가 더 이상 협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공격적인 저항국가, 대항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각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규칙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경제 발전은 더 이상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외교 정책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죠. 네,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네, 어떤 그 일부 학자들은 네, 중국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그 버전의 그 아시아 지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부 국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 세계가 오히려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트리뷰터리 시스템이 오히려 그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적인 그 시스템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은 그 의견들이죠. 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네, 홍콩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해보고 싶네요. 네, 또는 대만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심지어 한국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고 싶네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한 우려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에 있어서 전혀 그 긍정적인 개발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봉커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네, 중국은 네, 그 많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 경제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주저하지 않았죠. 그들의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의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태평양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경제적인 그 혜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가드레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가드레일을 구축하려고 했었죠.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고요. 이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합의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그 무역 협정의 조약에 동의를 했죠. 네, 다른 그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아시아에 있는 약 10여 개 국가와 이제 그 경제적인 협정을 맺고 훨씬 더 그 긴밀한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었고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중국이 그 길을 모색을 해서 그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그 지역 내에 경제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네,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굉장히 첨단 기술과 관련된 경쟁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5G나 인공지능, 반도체 등등과 관련된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반면 네, 그럼 봉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등등 테러와의 전쟁 등 관련된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가능한 것일까요? 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봉커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중국에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 1차 회담에 있어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줬죠. 중국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도요. 다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난을 했었죠. 그랬을 때 중국은 이것은 우리의 문제지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뿐만 아니라 의회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슈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낸시 펠로니 하원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네, 20년 전으로 돌아갔죠. 네, 거의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함께 그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중국을 벌을 하지 않고 굉장히 경쟁적인 그 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줬죠. 뭐 예를 들면 기술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좀 강경한 태세를 취하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세를 높이고 바이든 행정부 뭐 계속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뭐 교역적인 그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 그 제재 조치들을 그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캠페인적인 측면으로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은 이러한 것들을 취소할 그 입장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계속 강경 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점은 방금 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 동맹국들과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회 의원들로부터 이보다 더 그 초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적대적인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서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관계가 그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지만 이러한 그 제재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라는 그 벙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그 위구르 대학살을 일으키고 있고 그 전에 그 중국은 이보다 더 그 인권 유린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닉 벌 같은 게 저희의 그 중국 대사인데 새로 임명된 중국 대사인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그 적대적인 관계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청문회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 앞으로 저희 그 차기 그 중국 대사에 대해서는 위구르족 민권 유린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성명을 낼 것인지가 굉장히 그리고 어떤 그 성명을 그 실행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실행될 예정이고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이 대만에 더욱 강경한 그 공격적인 입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군사 항공기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장이 악화되고 있죠. 특히 그 공화당에서 그 적대적인 기운이 긴장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이 지난 그 몇 년간 취했던 입장이 계속해서 강경해질 것이다 또는 그 중의성을 띌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외교정책과 외교위원회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더 이상 그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그 적대적인 행동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훨씬 더 중국의 적대적인 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리고 이런 그 양국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을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외교적인 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좀 독자적인 그 행보를 취했죠. 굉장히 제재적인 조치를 취했고 관세를 높이는 등의 그 조치를 가하면서 중국에 징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그 대응이었죠. 하지만 시진핑 그 주석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두 번의 그 캠페인의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을 징벌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근법이 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교 정책이나 그 교역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많은 것들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그 도전 과제들이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외교 정책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은 함께 인권 문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 홍콩이나 티베트 그리고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있어서의 그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깝게도 문재인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의 천장이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 저희 한국 그 교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그 천연자원 그 공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저희 한국 정부는 이런 그 항해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저뿐만 아니라 그 일부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려사항으로 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그 법안을 그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재 그 언론의 자유도 그 막살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 현재 정부는 굉장히 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우리 정부는 이런 정책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소극적인 것인가? 그리고 각각 그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우려를 하고 있죠. 여전히 그 이것과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누구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이런 양국 그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것이 앞으로 그 저희 양자 그 동맹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일본, 인도, 그리고 저희가 봤던 그 지난 몇 달간 봤던 여러 가지 국가들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전 세계에 있어서 이런 주요 국가들이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런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역 관계 때문입니다. 그 외의 문제들도 엮여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기업들도 동일한 상황이죠. 네, 저희가 NBA 같은 경우 또는 그 주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그리고 중국의 공급 업체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그 영역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정부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양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간 분명히 봐왔죠.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안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이고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유린 그 문화 학살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국가들에서 봤었던 이런 공격적인 행위들, 그 중국이 계속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고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자적인 그 입장을 동시에 취하면서 그 인권을 옹호하면서도 그 중국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인권 문제들을 그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들이 가능하다면 동남아 국가들과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조금 더 그 지난 6개월을 비추어 보자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그 적대적인 행동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덤벙커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외교, 그 인권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전 그 의회 의장에서 있어서도 네, 국제인권주재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우선순위입니다. 네,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이 이것을 시작한 분이시죠. 국무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 모든 전 세계의 인권 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를 받고 주고받기도 했고 이런 인권 그 탄압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그 인권 문제가 그 국무부의 그 최우선 그 유일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사안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만 하더라도 인권 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교역적인 이익을 모두 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 담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신장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예적인 그 생산 공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경제적인 제재도 같이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와 인권 탄압 문제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많은 대사들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더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위 같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 문제는 미안한데 너희들도 잘못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점차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대국으로 입장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 중국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우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민주당에 있어서도 그 인권 문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네, 그럼 카스텐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부분에 있는 아시안 국가들이 굉장히 유사한 챌린지를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그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저희가 겪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그 경제적인 그 관계 때문에 그 쉽사리 그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중국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우려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협력을 하면 그 가장 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 강대국, 두 개의 강대국이 서로 그 경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냉전이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냉전 상태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님들께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백악관에 그 첨단 기업 그 지도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삼성을 비롯한 그 다수의 반도체 그 기업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중국과 그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반도체 공급업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그 반도체를 그 더 많이 그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었죠. 그리고 한국은 현재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을 설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삼성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요? 그 미국 편을 들어라라는 그 압박을 가할 것이란 가능성이 있나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 편에 들어라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죠. 특히 최근 말입니다. 네, 많은 미국 그 기업들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겪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저희의 공급망 그리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의존을 덜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 말이죠. 미네랄이든 어느 정도 장비든 뭐 반도체 칩이든 부품이든 첨단 기술과 관련된 것이든 공장과 관련된 것이든, 근데 질문할 여지가 없이 저희가 이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부 간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도 역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을 바탕으로 역할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5년에서 20년을 살펴보면 미국은 테크놀로지, 기술의 그 선두국가였습니다. 그 MS를 선두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페이스북 이런 등등 그 기술 두 주도국이었죠. 저희가 그 기술에 있어서 리더였지만 이제는 저희의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저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그 굉장히 많은 목표를 2020년까지 그 세우고 추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른 나라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양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목표를 세워두고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텔레콤 기업들, 중국에 있는 그 통신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그 가장 큰 그 통신망 그 제공업체가 되기도 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삼성이 1위이긴 하지만 화웨이가 굉장히 빠르게 그 경쟁적인 입지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이렇게 큰 분야고요. 그리고 IT 기술이 굉장히 막강한 분야죠. 네, 민영 기업이든 그 국영 기업이든 수익의 40%를 그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더 발전된 5G 기술을 구축을 하고 유럽과 다른 국가에서 그 굉장히 유명해졌죠.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5G 기술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웨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화웨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전 세계 그 텔레콤 네트워크 장비의 그 주요 공급업체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비할 그 경쟁업체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 내에서 그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 또는 칩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를 그 자재를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네, 화웨이 그 전화기에 들어가는 칩을 제조하는 기업이 미국에 6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금지를 했죠. 그랬을 때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래들을 계속해서 체벌을 가했습니다. 징벌을 가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금융적인 조치도 가하고요. 뭐 이렇게 구금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 뭐 캐나다에 있어서 지난 2년간 그 그 구금을 시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 더 이상 그런 미국 그 제조업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 칩을 제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입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G 기술 같은 경우는 하룻밤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품, 설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 다른 국가들을 이제 설득했었죠. 그것이 그 전 행정부의 그 행위였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이 쿼드에 그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문재인 행정부가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저희의 미국과의 그 동맹이 약화돼서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혹시 철수하는 결과를 갖게 될지는 않을지 그 의원님들의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미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그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언사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저희 동맹국, 동남아에 있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관련해서 뭐 무임승차다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병력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쿼드에 참여를 한다면 네,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의 가장 큰 이길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세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한 입지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제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그 공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동맹 국가에게 어느 쪽 한쪽 편을 취해라라고 압박을 준다면 그 동맹국들 뭐 인도나 호주나 그 한국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조차도 저희가 미국과 정략적으로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국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구축되었을 때
네, 그 한국은 AIIB에 그 참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했죠. 네, 그 4, 5년 전에 그 AIIB가 그 구축됐을 때 참여하지 말라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으로서 네,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 한국 그 땅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이제 중국이 그 미국과 동맹하지 말고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라라고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그 방어 체계가 저희 그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AIIB 그 회원국 문제로 인해서 그 미국의 동맹국을 맺고 그 중국이 그 주도하는 그 은행의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이렇게 자유경제 그 규칙을 따르면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할 힘을 그 동시에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돈 그 의원님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그 믿을 수 있는 동맹 관계가 있다면 더 많은 그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기구들에 참여하지 않겠냐.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그 국제 자유 그 경제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그 경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네, 그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IMF 같은 경우 그 적절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은 이제 그 동의하지 않았죠. 네, 그 강한 그 미국의 입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인 그 기관들 또는 지역적인 그 기관들에 있어서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독자적인 기관을 그 구축을 하고 지배적인 역할을 취하겠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또는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노력에 합세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조금 더 의구심을 던져줄 수 있는 문제죠. 그리서 그런 아이디어들, 월드뱅크나 그 IMF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중국의 금융당 그 기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벙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또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약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백악관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일본 스가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네, 그 대만 그 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난색을 표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원차이나 그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군사적인 그 충돌이 있더라도 그 대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대만과 관련된 이슈에 참여하고자 한 것인가요? 네, 만약 지금 던 의원님께서 그 안 되시면 제가 이것에 대한 그 대만과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정당성 그리고 유용성, 소위 말하는
네, 전략적 모호성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정당성과 유용성에 관련된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지난 몇 달간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 중국의 활동들, 네, 남중 그 상공이든 그 해안이든 그 중국의 이런 대만에 대한 중국 행동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런 중국의 태도가 그리고 취하고 있는 단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만뿐만 아니라 그 홍콩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 그 홍콩 그리고 대만 사람들을 더 위협에 몰아넣는구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전략적 모호성이 끝났을 때 네, 제가 그 하원 의원 그 기고문에도 실었듯이 네, 자유주의 그 보수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대만의 원조국이 되어서 중국 대륙의 공격을 막아줘야 한다라는 입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그 조치를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이런 원 차이나 그 정책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연한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와 그리고 공격성에 있어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공격성, 특히 오늘날의 대만에 취하고 있는 그 중국의 공격성에 큰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 우선 기제는 대만을 지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본커 의원님께서도 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연결이 좋지 않아 제가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원 차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는데요. 많은 고위 그 관료, 미국의 관료들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불쾌한 내색을 보였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런 그 미국의 관여도, 참여도입니다. 혹시나 어느 정도 군사적인 충돌이 있게 되면 그 미국이 이제는 그 대만에 그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본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자 관계에 있어서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 그 중국이 그 미국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홍콩을 포함을 해서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네, 미국은 그 정치적으로도 그 많은 면에 있어서도 대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죠. 대만이 중국 대륙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그 문제이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시진핑 주석이 또는 그 중국의 공산당이 어느 정도 그 공격적으로 그 또는 그 강력하게 그 대만의 그 권력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중국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만 그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수년간 그 대만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독립적으로 취하고 있죠. 그,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하나의 중국 정책이 대만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방금 그 벙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적인 모호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만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미국의 입장을 중국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본에 있는 그 스가 총리가 네, 방사선으로 오염된 그 물을 그 해양에 이제 방출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해역이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미국 측에서도 제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 그 회담에서 관련된 그 문제를 다뤘는지 궁금을 합니다. 또는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표준 그 정책에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늘 저희 주제에서 좀 벗어난 문제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오염된 그 방사수를 이제 방출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마셔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안전하다. 네, 위험성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바다나 그 이웃 국가들에게 안전하다고 이제 보장이 된다면 방출하는 것이 맞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혹시 그 각 1분간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벙커 위원님 먼저 마무리 맺음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저희 카스텐 의원님의 맺음말을 듣고요. 그리고 그 김창준 의원님의 맺음말까지 들으면서 오늘의 웨비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벙커 의원님부터 맺음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카스텐 그 의원님의 그 마무리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오늘 네, 웨비나에 그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몇 달간 그리고 몇 년간 많은 우려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걱정들도 생겨나겠죠. 네, 미국과 중국, 이 그 두 강대 국가들로 인한 우려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더 그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나은 외교 정책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아까 그 사용하셨던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가들은 네, 한국과 관련돼서 일부 국가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용인하는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렇게 그 남중국해 문제들, 홍콩과 관련된 사항들 또는 그 악화되는 그 군사 긴장을 해결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논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 저희의 이웃 국가들, 우방 국가들을 앞으로 근미래에 있어서 조금 덜 불편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입장을 중국의 적대적인 공격적인 그 입장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서 중국의 큰 문제들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계속해서 악화될 중국과의 관련된 이런 공격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억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준 의원님 그 1분간 맺은말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1분만 맺은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훌륭한 그 논의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으로 있어서 저는 이보다 더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 북한 문제들 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종종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한국과 전 세계의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 본커 의원님께서도 이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마지막 맺은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유용하고 그 건강한 그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안보와 그 외교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동맹과 관련된 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견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를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피트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첨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대항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